실력이 없으면 저 얼굴에 9시 뉴스 앵커가 될 수 없다. 예, 민경욱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는 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상임 대표로 있죠. 그런데 KBS에 지난 1991년에 입사를 해서 23년 동안 KBS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7시, 8시, 9시 뉴스 앵커도 했고요. 다음에 워싱턴 특파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열린 토론, 심야 토론의 앵커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9시 뉴스 앵커를 마치고 제가 문화부장을 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변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오셔서 2년 동안 제가 청와대 대변인 생활을 했었죠. 그 이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 옛날에 그 송도 해수욕장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20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그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이 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니까 그때 여당 의원이었죠. 그런데 국회의원 생활하는 지 1년 남짓 됐을 때 탄핵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 한 3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는 당 대변인, 또 원내 대변인, 인천시당 위원장 같은 지위에 있었고, 그 이후에 21대 총선에 같은 지역 인천 연수구 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께서 표를 던져주셨는데 그게 개표 과정에 표를 빼앗긴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낙선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는 그런 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민경욱입니다. 그럼 언론인이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원래 법대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판사가 되라고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제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들어갔죠. 행정학과 들어갔을 때는 행정고시를 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행정고시는 한 번도 안 보고 들어가자마자 연세대학교 영자신문사에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기자라는 것이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치열하게 사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기자의 문을 두드렸었죠. 그런데 그것도 일찍 되지 못하고 한 20번쯤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다가 KBS에 나이가 꽉 차가지고 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제가 기자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기자들보다 한 3배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나이가 많은 기자로서 열심히 취재와 보도 활동에 이제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성과도 있어서 제가 입사 4년 차에 방송 대상, 보도 기자 부문에 방송 대상을 받았고, 9시 뉴스 앵커를 할 때는 또 진행상, 방송 대상 진행상을 받아서 방송 대상을 2번이나 받은, 또 이달의 기자상, 뭐 특종상 이런 것을 받은 훌륭한 기자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조리 있게 알리는 그런 정의로운 기자가 되기를 원했었고, 그만큼 제가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 몸담고 오랜 기간 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은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실 거기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기자는 참 좋은 직업입니다. 무관의 제왕,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죠. 기자들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 일상생활에 쪼들리지 않게 큰 미디어,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런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거지부터 대통령까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자입니다. 저도 그 거지부터 노숙자부터 대통령, 역대 대통령 모두 만나보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었죠. 무관의 제왕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누가 힘이 세냐 이런 거를 결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재미있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밑에 직원한테 질문을 하지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어제 뭐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죠. 기자는 그 거지부터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뭐 교황까지 다 만나는 사람이지만 그 질문을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다음에 약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힌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불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자들이 언론 노조, 민주노총의 하부 조직원들로 이렇게 자기들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가서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못하고 총리실을 출입하면서도 총리를 공박하는 그런 기사를 쓰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자로서의 자격과 위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대로 기자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나라는 나라대로 망가지고 기자들은 지금 구속되는 사태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무관의 제왕, 모두가 무서워하는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권력의 시니어 역할로 자기네들의 그 소양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탄압을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은 좋은데 우리 나라가 망해간다는 것이 그게 슬픈 일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업자득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스스로의 업보를 자기가 받는다는 거죠. 스스로 지은 죄의 값을 자기가 받는다는 건데 지금 그 기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기자 스스로가 구속을 당하는, 쉽게 구속당하고 권력에 의해 자신들의 그 취재 영역을 침해받는 그런 슬픈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달란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달란트는 이제 목소리와 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소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예회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독창을 하면 남자였는데 계속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까지도 노래를 잘했고 뭐 지금 노래야 지금도 잘하지만 중학교 때 웅변을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웅변을 시작해서 변성기 때 그 목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성악가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웅변도 했죠. 합창을 해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연극을 시작한 거를 시작으로 첫 번째 연극을 시작으로 해서 연극도 8개나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총학생장으로 그 구령도 붙이고 그리고 전국 영어웅변대에 나가서 전국 1, 2, 3등 상도 타고 이렇게 목소리로 하는 것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연극도 목소리로 하는 거거든요. 딕션이라고 해서 훈련을 하고 웅변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자가 된다 하면은 한국어 발음, 한국에도 발음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이런 게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방송 기자를 했기 때문에 방송 기자는 다큐멘터리도 1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압축해서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거를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겠죠. 다음에 훈련을 받았고요. 9시 뉴스도 2분, 3분, 뭐 짧으면 1분 20초짜리 리포트를 단 두 문장으로 줄여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제가 그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9시 뉴스 앵커를 제가 했을 때 사람들은 딱 나오자마자 저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실력이 없으면 저 얼굴에 9시 뉴스 앵커가 될 수 없다. 그런데 9시 뉴스 앵커는 얼굴보다는 이 목소리로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에 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15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앞으로 이 정권은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 제도의 변화로 그걸 자기네들은 무기로 갖고 한번 정착이 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만드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 이틀에 걸친 사전선거, 사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는 수개표를 사실상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분명한 범법행위입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 그리고 그 밑에 숫자를 적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QR코드를 사전선거 투표지에만 찍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보더라도 당일 투표와 다른 사전 투표 용지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불법적인 도구를 갖고 앞으로 투표를 백날 해봐야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우리의 주인을 뽑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고 종을 뽑는 그런 절차가 무시되게 되죠. 우리와 북한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자유가 없고 또 자유롭게 우리의 대표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거가 계속 부패하고 선거가 부정적으로 치러진다면 한국과 북한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4.15 부정선거가 중요하냐?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950년, 70년 전에 미국이 대한민국에 와서 6.25 전쟁을 도와줬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북한과 싸우는 일을 도와줬는데 그때 그들이 한 일은 북한이 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전쟁이 지금 70년 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우리의 전선이 5,000분의 1이라는 희박한 성공 가능성을 갖고 감행됐던 인천 상륙작전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한 일이 민주주의를 구한 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기념비가 바로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저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마음으로 이번 부정선거를 파헤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1960년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선거 사범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단죄가 있어야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까지 이 미국의 중앙정부, 행정부와 또 의회 그리고 관련된 많은 언론들에게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홍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9명의 훌륭한 변호인단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아스팔트에서 1인 시위, 전국에 걸친 1인 시위를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제적인 조사단을 지금 구성을 했고요. 이 구성된 조사단이 지금 대법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재검표 과정에 우리들이 입국을 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안 된다면은 독립적으로 바깥에서 4.15 부정선거의 불법성을 가리는 보고서 작성 작업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구성을 했고 며칠 전에 그 드래프트가 11페이지짜리가 나왔고 월요일까지는 100페이지에 가까운 이제 중간 보고서가 나오고요. 다음에 최종적인 보고서는 300페이지 가량 되는 2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국 국제 조사단, 국제 선거 감시 기구 NGO들의 승인을 얻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발표하는 방식은 매우 특별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미주 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우리 지금 국내 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들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이 와야지, 고국에서 좋은 소식이 와야지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겠죠. 지금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4.15 부정선거라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 국내외에 있는 많은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성원과 응원 또 기도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를 갖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 수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세 번째, 수개표 말고도 컴퓨터로 2번이나 세했다. 그러니까 다시 개표를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느 시대냐? 지금 시대가 막걸리와 고무신을 갖고 부정선거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각 개표소, 3천여 개의 개표소에 있는 이 전자 개표기가 모두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으로 하나의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를 조작하면은 전체에 있는 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조작 부정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였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 수개표가 있었다. 수개표가 있었는데 무슨 증거가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200페이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수개표라는 것은 이거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이렇게 세야 되는 게 수개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수검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수검표는 이렇게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이거를 수개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많은 것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 중에 한자의 잘못된 오자를 찾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이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한두 장을 잡아냈더라도 여기에 숨겨진 다른 혼표, 섞여 들어간 표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개표는 없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컴퓨터가 2번이나 개수를 했다. 예.
뭐 귀신같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표를 다 세했다. 그걸 두 번째는 계수기를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세듯이 100장씩을 다 세했는데 잘못된 것이 없다. 컴퓨터는 확실한 정확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확한 기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상한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고성능 컴퓨터로 하여금 표를 훔쳐오도록 부정선거를 하도록 만든 그런 선거였다. 이런 세 가지 점을 기억을 하시면은 이번 약간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번 부정선거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증거는 바로 숫자, 표에 있습니다. 0.39, 0.39, 0.39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보고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랍비들 그 사람들이 저 군중들을 조용히 하게 하라. 저들이 거짓말을 한다. 당신한테 구세주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올바른 증거 앞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죽이도록 사람들을 잠잠하게 한다고 해서 이번에 진실이 그냥 숨겨질 수 없습니다.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저 얼굴에 9시 뉴스 앵커가 될 수 없다.